Zaprojektował kartę do głosowania. Artysta plastyk. 훈련만 가능한 비무장 전투기 F-50은 최고 감사원을 통해 곧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폴란드 전개에 불고 있는 칼바람에 F-50이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자리 톰치크 폴란드 국방부 차관은 한국산 F-50 항공기 구매 계약을 분석하도록 최고 감사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F-50 계약을 추진했던 마리우시 부하체크를 궁지에 몰기 위한 언행과 조치였는데요. 톰치크 차관은 F-50 GF 12대를 구매할 당시 미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 9X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 120C 미사일의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부하체크 전 장관이 무리하게 F-50 도입을 추진했다며 이에 앞으로 블록 20 버전인 F-50 PL-36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만큼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밝힐 수 없는 정보에 따르면 F-50 PL의 경우 최대 9개월 납품이 지연될 것이라고 하였죠. 뭐 보나마나 정보원은 예 아니면 예겠네요. 폴란드 자칭 전문가 카이 측은 지난 8월 디펜스 입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PL 버전의 개발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4분기에 프로토타입의 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톰치크 차관이 어디서 얻은 소스인지 모르겠으나 차관의 발언 이후 디펜스 입사의 안토니 워커프스키 기자는 국방부 부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F-50은 의심의 여지 없이 미그-29 항공기가 남긴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했는데요. 톰치크도 이 부분을 인정하는 바로 F-50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성능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긴 합니다. 톰치크는 미그기의 공백을 무언가로 메꿀 필요가 있었고 돌이켜보면 F-50이 필요한 비행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파일럿들 스스로도 전투기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은 부하체크 전 국방부 장관으로 내년 폴란드 대선의 보수 진영 유력 대권 후보입니다. 현 집권 여당의 주요직 인사들은 보수당인 PIS 집권 시절 이뤄진 한폴 방산 계약에 대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업적 지우개에 나서고 있는데요. 톰치크는 구매에 대한 결정은 실제로 며칠 내에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폴란드 공화국과 폴란드 군대의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사이드와인더와 암람의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폴란드 여당이 집권할 때인 그때나 야당이 정권을 잡은 현재나 미국은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나 부하체크 국방부 장관은 2022년 보유 중이던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발생한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F-50 개필러를 도입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4대의 전투기를 무려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로켓 배송해주기도 하였고요. F-50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수년에 걸쳐 F-16 도입을 넉넉히 기다려야 했는데 그러기에는 폴란드의 안보 사정도 좋지 못하였죠. 사실 F-50의 도입을 빠르게 추진했던 것은 폴란드 영공 안보에 대한 우려보다는 폴란드 조종사 양성의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 공군이 운영하던 M346의 가동률이 40% 중반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그 수량도 매우 부족했으며 우러전 이후 많은 공군 파일럿이 조기 전역하여 항공업체로 전향하였으며 이에 폴란드는 EU가 지정한 파일럿 연간 비행 지정 시간인 150시간을 채우지 못한 국가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에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 F-35의 첫 1호기가 2024년 말에 인도가 될 예정으로 폴란드는 그 무엇보다도 조종사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가뜩이나 M346은 최근 기계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베테랑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가는 초대형 사건까지 벌어져 전기체가 작동 중단 사태까지 갔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F-50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주장하는 바처럼 F-50이 최고의 4세대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은 한국인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은 아무리 찾아봐도 대안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폴란드 공군 감찰관보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 역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F-50이었으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안을 묻고 싶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F-50의 공대공 미사일 탑재 논란은 기술적, 성능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며 이는 폴란드 신정권의 책임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바뀐 지 9개월이 지난 현 시점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승인 절차를 받지 못한 것은 뭐 딱히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평가하기 좀만이 그렇죠. 이 좀만이더라. 사실 현 폴란드 집권 여당에게 있어 F-50은 무조건 실패로 귀결되어야 하는 기체인데요. K2, K9, K3구는 사실상 까기에는 세계 최고의 장비인 것이 증명되고 있지만 F-50만큼은 F-16 대비 전투 능력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니 이를 비판하여 전 정부의 오점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전 집권 여당이자 현 야당인 PIS당이 추진한 한폴 방산 협력은 규모만 22조 원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계약이었습니다.
콧대 높은 유럽 국가가 변방의 한국산 무기들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파격적이었는데 종류와 규모도 놀라웠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보여준 협력과 한국의 납기 속도는 가히 경악할 만하였죠. 외신들 역시 연일 이를 극찬하며 폴란드가 유럽 최강의 군사 강국이 되려 한다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당연히 반대파이자 현 여당인 시민연단 등은 전 정부의 업적이 안 입고 올 수밖에 없고 없는 문제점이라도 찾아내야 하는데 그 희생양이 F-50인 것입니다. 실컷 비판하고 나서 F-50은 필요한 전투기긴 하다. 근데 또 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 라는 식의 짓거림은 살짝 듣기 역할 정도이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 탑재 승인을 내주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F-50 PL의 경우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 탑재가 확정되었고 사이드와인더와 암람 미사일 모두 레이시온사의 미사일인데 말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최근 자국 F-16에 탑재할 암람 120 구매에 대한 승인을 허가받았고 F-35를 구매했으니 당연히 거기에도 탑재가 됩니다. 그럼 왜 유독 F-50에만 탑재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미국이 F-16 바이퍼의 시장 파해를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F-50 PL에서 A사 레이더와 BVR 교전 능력을 갖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 F-16 최신의 버전인 바이퍼와 성능 차이가 매우 좁혀지게 될 것인데요. 거기에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는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가격 경쟁력에서 압승한 F-50 블록 22 수출 시장에서 매우 빠른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 뻔해 보입니다. F-16 바이퍼를 정치적 이유든 금전적 이유든 납기 지연의 이유든 구매하지 못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그 대안으로 F-50 블록 20 구매로 방향을 선회하게 될 수 있죠. 한국의 최우방국인 미국의 반대로 반러시아 최전선인 폴란드의 무기가 팔리지 못한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의 놀라운 발표가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카이의 윤종호 전무와 이창재 상무는 앞으로 PL 버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현재의 이러한 폴란드의 우려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습니다. 바로 미국의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이외에 다른 유형의 공대공 무기를 통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 것인데요. 디펜스 입사가 8월 5일 기사에서 이를 상세히 보도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F-50PL이 결국 AIM-120 암람 중거리 미사일과 통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폴란드 외에도 말레이시아도 F-16과 F-35가 사용하고 있는 미국 미사일을 통합하는 것에 매우 관심이 있다. 카이 윤종호 전무이사와 이창재 상무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카이는 AIM-120 통합에 금기사항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 이사는 암람 인티가 폴란드의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현재 카이는 미국의 AIM-120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이외에 다른 유형의 공대공 무기를 통합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KF-21 보라매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작업 경험을 얻었고 그때 바로 유럽의 단거리 공대공 아이리스-T와 중거리 공대공 미티어 미사일이다 라고 하였죠. 폴란드가 F-50 말고는 대안이 없었지만 사실 F-50은 미국 미사일 말고도 대안이 있었던 것인데요. 실제로 KF-21 개발 초기 당시 미국은 암람과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미리 허가를 내주었지만 해당 미사일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권한을 보유한 미 해군은 실제 기체가 비행하기 전까지는 허가 불허 방침을 내세우는데요.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었죠. 망할 게 뻔한 전투기에 무기를 팔지 마라. 기술 유출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재빠르게 영국의 MBDA 미티어, 독일 아이리스-T를 통합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그제서야 뒤늦게 미국은 두 미사일의 통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KF-21은 네 종류의 미사일을 모두 통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현재 KF-21의 장점으로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수출 시장에서 수요국의 주문에 맞춰 유연하게 폭넓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이 현재 F-50 PL 버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아직 PL 버전의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암람의 탑재 허가가 불확실하다고 36대의 전투기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그저 스스로의 안보를 해치는 꼴밖엔 되지 않습니다. 폴란드가 그토록 좋아하는 암람 미사일이지만 사실 그 암람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는 공대공 미사일도 많은데요. 보유한 전투기들의 성능이 워낙 뛰어났던 미국은 공대공 미사일 개량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지만 반대로 전투기 성능에서 뒤처진 러시아나 중국, 유럽 국가들은 공대공 미사일 성능에 많은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고체 램제 추진 방식을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들, 예를 들어 유럽의 MBDA 미티어나 중국의 PL-15들은 덕티드 로켓에 공기만 제대로 공급되면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처음 추력과 최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의 비행 종말 단계에서 추력이 급속하게 떨어지는 암람보다 에너젯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장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15전의 경우 개발된 지 수십 년이나 지났고 워낙 많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미사일이다 보니 레이더 유도 주파수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DRFM 기술을 적용하면 적이 사용하는 레이더 유도 미사일이 아무리 복잡한 주파수 변조 방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복제해 다시 방출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미 해군은 전자전기 그라울러로 F-12를 가상 격추시켰는데 수백 와트급의 전자교란만으로도 AIM-120 암람이 너무나 쉽게 무력화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 암람 없다고 암담할 건 아니다. 가장 좋은 건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겠죠. 또 이렇게 개발 의지를 심어주네. 고맙진 않다 폴란드야. 오늘의 한 주평. 이제 슬슬 이게 맞는지 헷갈린다. Czyli minister Błaszczak dokonał zakupu samolotu bez uzbrojenia. Ale jest jeszcze druga sprawa, bo szanowni państwo, uzbrojenie do tego samolotu właśnie w trybie takim szkolno-bojowym była możliwa. Typical combat plane, 6,500 kilograms, but the possibility almost the same, just like F-16s. What's most important for us? Those planes are very new radioelectronic equipment. 아마도 세계 최초 전투가 불가한 전투용 훈련기일 것이다. 폴란드에서 F-50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자리 톰치크 국방부 차관이 지난 14일 SEJM 연설에서 F-50을 두고 무능력, 무장이 없음, 세계 최초 전투 불가 전투기라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며 전 정부가 맺은 F-50 계약을 비판한 것이 시발 점이 되어 현재 SNS를 중심으로 융단 폭격을 맞고 있는 F-50인데요. 톰치크 국방부 차관은 F-50에 무장이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없는 것이 아닌 12대의 개필러 버전에서 AIM-9X와 AIM-120C 등 미국산 공대공 무장의 통합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일 뿐 GBU 계열 폭탄, 제2단 유도미사일, KGB 공대지, 타우러스 등 공대지 무장은 갖추고 있는 F-50입니다. 사실 톰치크 차관이 저격하고 싶었던 것은 F-50이 아닌 공대공 무장을 계약에서 빠뜨린 전 국방부 장관 부하샤크일 것입니다. 다음 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이기도 하죠. 즉 한국산 전투기가 네거티브 선동을 위한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안도 없는 폴란드에서 차관식이나 되는 사람이 선동 발언을 하고 있으니 그럼 취소해 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답답한 상황인데 아이러니한 것은 현 정부는 오히려 취소가 아닌 계약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파기까지 운운했던 현 정부 인사들은 F-50의 지난 계약이 잘못되었다면서 제대로 된 계약이 무엇인가 보여주겠노라 한국과 F-50 추가 계약을 이어나가고 있는 꽁트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F-50이 훌륭한 기체고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고 하고 있으니 더욱 넌센스가 아닐 수 없죠. 현 정권이 들어서고 온갖 계약서가 재검토가 된 이후 5개월이 지난 6월 파벨 웨이다 신임 국방부 부장관은 한국과 F-50의 유지 보수 및 서비스에 관한 협정을 새롭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다 부장관은 오늘 일은 F-50 48대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정점이었다고 자화자찬했는데요. 하루는 욕했다, 하루는 칭찬했다,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당시 자리에 참여했던 제23 전술 공군기지 대변인 마르신 보르타 중령은 F-50은 현재 우려와 달리 전투기 그 자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F-16과 동급이라고 할 만큼 뛰어나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These jets, what type of a jet is this? Yes, this is a light combat fighter, typical combat plane. US Air Force is a typical weapon system just like in F-16 on another American fighters. To compare with the F-16s, this plane is smaller with the smallest thrust. Weight of this plane is at about 6,500 kilograms, but the possibility almost the same, just like F-16s. What's most important for us? Those planes are very new radioelectronic equipment. Some experts say that because this jet is Korean and it's from the other side of the globe, it will be difficult to maintain it here in Poland. Does this... It will be any problems to change the elements to spare parts or something was... If training is ongoing, how many pilots can already fly these jets? Now in our base, 8 pilots trained in Korea, and after that they start in Poland. We try to not even pilots but the technical personnel trained here in Poland. Just last question. So will this FA-50 jets help Poland have air superiority in the case of war?
These planes, just like said, the main role in our base, it will be make air policing is a system to observe, to avoid any fighters, drones, and other elements of aviation. Good in this purpose, and they help another typical combat fighters between typical operational combat exercises or to patrolling airspaces. 현지에서 실제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조종사들은 극찬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선동질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무능력 한마디에 F-50은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데요. 실제 폴란드 네티즌들은 F-50 대신 F-16 바이퍼를 구입하면 그 누구도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 항공기의 생산을 연간 48대로 확장하기로 했으니 배송 시간도 점점 더 짧아질 것입니다. F-50을 구매하는 것은 단지 실수나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 계약서에 뇌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유사 비행기의 가격으로 F-50 한 쌍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F-50에 AIM-9X나 다른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딱히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스템적으로 농업용 비행기라도 군에 동원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죠. 이처럼 조리돌림 당하고 있는 F-50에 대해 폴란드 디펜스 입사에서는 반박 기사를 통해 제대로 된 팩트 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세자리 톰치크 차관의 발언이 맞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처맞는 말인지 분석한 기사였죠. 지난 9월 16일 마체이 쇼파 기자는 F-50 무장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공대공 무장 없이 구매를 진행했다는 게 정말 큰 실수일까요? 사실 전투기 구매 방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의 최고 항공기가 될 F-35A도 당시 무장 없이 2022년에 구매되었습니다. F-16CD도 계약 이후 추가 무기 패키지가 체결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항공 구매를 살펴보면 비행기가 항상 무기와 함께 구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 장비는 별도로 주문됩니다. 네, 하지만 폴란드의 F-50은 다양한 무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대중에게 퍼진 정보와는 달리 현재 F-50GF에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F-16용으로 구입한 것과 동일한 무장입니다. 레이저 유도, AGM-65 매버릭 미사일, 클래식 마크 82 공기폭탄, 제2단 정밀폭탄 및 M197 탄약이 포함됩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단거리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F-50GF는 앞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오래된 버전 AIM-9L M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톰치크 차관이 비판한 것이 바로 이 품목이죠. 그러나 F-50GF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PL 변형으로 현대화되는 과도기 항공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GF, 개필러, 구멍을 메우는 전투기입니다. 오늘날 지상 및 비행 인력은 F-50GF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고 F-50PL 변종의 다음 32대 기계는 F-16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 판매되고 있는 사이드와인더 AIM-9X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람은 어떨까요? 암람 미사일과 통합이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사일은 F-50PL에 사용됩니다. 가 윤종호 부사장은 최근 암람 통합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타당성 조사 작업 후 2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실수이지만 잘못은 아닙니다. 이에 톰치크 장관도 F-50 프로그램을 파괴하지 않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F-50PL이 3-4년 안에 공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막대한 비용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다른 플랫폼을 대안으로 넣으려면 2030년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현명한 선언입니다. 부하차크 장관도 알몸 전투기를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체 임무 시뮬레이터 및 트레이너 구입, 조종사 및 지상 승무원 훈련, 소모품 및 예고부품 재고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공군용으로 구입한 기계는 원래 대한민국 국군에 납품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터 배송이 2025년에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한국 사용자는 이미 시뮬레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전세계 몇 개국만 지닌 첨단 특수장비를 생산하는 데에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처음 12대의 항공기 인도는 제안서가 제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작하여 14개월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오히려 F-50GF가 아니었다면 꽤나 고생했을 폴란드였는데요. 왜냐하면 현재 폴란드 공군의 문제는 무장이 아니라 무장할 전투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그-19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며 폴란드는 M346과 F-16을 운용 중에 있는데 최근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에서 도입한 폴란드 M346이 추락하는 사고로 인해 전량 무기한 점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폴란드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기 도입 시기 이전분에 대해서 재점검이 시행되는데 이번에 추락한 M346이 2022년 마지막 인도분으로
가장 최신형이었기 때문에 전량 스톱된 상황이죠. 폴란드 매체는 M346은 늘 문제를 일으키지만 군대는 이를 비공식적으로만 다룬다며 운용 중인 기체의 40% 이상이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비행이 불가능하고 가동률은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F-16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7시간마다 한 번씩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죠. 결국 M346과 F-16이 비용 측면, 가동률 측면에서 매우 형편없기에 FA-50이 현재 매일마다 조종사 양성 및 공중 순찰을 위해 두세 번씩 출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사 양성 측면인데요. 아무리 좋은 기체를 가지고 있더라도 조종할 사람이 없으면 말짱꽝이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F-16만 공여받으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들뜬 표정에서도 그러한 기대감이 보였죠. 물론 F-16은 전쟁의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전투기임은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F-16을 조종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파일럿이 없다는 것이죠. 최근 소식에 따르면 6명의 파일럿만이 F-16 조종 훈련을 받았고 여전히 익숙치 않아 러시아가 제공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마치 F-35만 받으면 뭐든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여 FA-50을 폄하하는 폴란드도 해당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웅의 말처럼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듯 군대에 전투장비 배치에 있어 고성능 무기체계 하이급과 가성비와 실속을 다진 로우급의 혼합 구성이 기본이 되고 있는 현재입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 모든 병기들을 고성능 고가 사양으로 세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하더라도 매우 비효율적으로 오히려 전투력이 절감되죠. 폴란드가 그렇게 좋아하고 물고 빠는 미 공군 전투기가 먼저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하이로우 믹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FA-50의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엔 잠재적 완성형에 해당할 F-35 블록 4의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꼬여버린 상황으로 전세계 수요 물량 120대가량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폴란드 주문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폴란드를 저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F-16도 뭐 잘 고쳐 쓰고 F-35도 문제없이 잘 인도받길 바래요. 다만 그렇다고 FA-50을 폄하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럴 거면 사질 말던가. 샀으면 이리저리 굴려서 잘 써보라고, 필리핀처럼. 아무튼 이런 국기들은 뭔가 이상해. 우크라이나전의 교훈을 통해 폴란드가 미래 F-35를 위해서라도 FA-50의 도입은 신의 한 수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는 바로 앞서 매체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 카이의 첨단 시뮬레이터 때문입니다. 김용하 카이 실장은 전투기 수출 숨은 공시는 바로 시뮬레이터라면서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해외 구매자들은 시뮬레이터 성능에 매우 큰 놀라움을 드러내면서 바로 구매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했죠. 그는 카이의 시뮬레이터는 한국 항공 기술력의 상징과도 같다면서 시뮬레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선 항공기의 각 계통에 대한 모든 기술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실제 항공기는 각 계통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이 파트를 나눠서 일한다면 시뮬레이터 담당 직원들은 모든 계통을 이해하고 구현해야 해 업무 집적도가 훨씬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뮬레이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항공기 기술 자료로 결국 제작사가 가장 잘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카이는 20년 넘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오고 있기 때문에 인력, 체계, 시설 등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현 정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FA-50을 무분별하게 비판하면서 전 정부의 계약은 자존심이 상하는 굴욕적 계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반도체, 원전, 전투기, 탱크, 자주포 등을 수입하면서 폴란드는 우유, 계란, 채소와 같은 농수산물만 팔았다고 자존심도 없냐고 비판하였죠. 결국 이들 현 정권의 반강매에 못 이기는 척 한국은 최근 폴란드산 드론 구매 계약을 체결해 주었는데요. 그것으로 온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뭔가 엄청난 업적을 세운 듯 자랑했지만 수출 규모는 14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KT전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가격이죠. 반면 작년 폴란드 농수산물 대한국 수출액은 8,432만 달러를 넘어 역대 최고를 경신했는데 그래도 그냥 폴란드에게는 자존심이 가장 중요한가 봅니다. 미국에게 받는 기술 이전은 화가 나지 않는데 한국에게 받는 기술 이전은 뭔가 화가 나는 그들을 보니 아직 푸틴이 좀 더 오래 살겠구나 싶네요. 오늘의 한 줄평,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이것이 한국 공군력이 세계 3위인 이유이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시제기가 서울 도심 상공에서 에어쇼를 준비하며 선보인 연습 비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남주희 스포터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도심안을 위해서 낮게 고난도의 기동 비행을 선보인 KF-21 시제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KF-21의 저공 비행을 마주한 네티즌들은 지상에서 본 모습이 마치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와 매우 유사하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기역학적 설계의 정답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F-22의 외형
내용적 설계를 빼다 박아버린 KF-21은 스텔스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공중 전투에 최적화된 설계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는 KF-21이 단순한 국산 전투기를 넘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차세대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F-35, F-16, FA-50과 달리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은 KF-21의 위력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도심 상공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소리는 KF-21이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을 자랑하는지 직관적으로 알게 해주었는데요. 이 소음은 단순한 전투기 소리의 그 이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기술이 이제 실전 배치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KF-21은 이번 연습 비행에서 다시 한번 우수한 선회력을 포함한 기동 능력을 선보였는데, 특히 도심과 민간 거주 지역 상공에서 마음껏 저공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기체의 안전성이 신뢰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제기로 민간 지역에서의 저공 비행은 그 자체로 높은 위험 부담을 동반하지만 KF-21은 이를 완벽히 수행하며 기체의 안전성과 조종사의 숙련도를 입증했죠. KF-21의 비행 제어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한지 실제 전투 환경에서도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F-21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로서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상징하는데요. 이는 군사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국방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도 큽니다. 특히 한국의 국방력을 세계 탑티어 수준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KF-21인데요. 이는 KF-21 개발이 한국 공군의 하이로우 체계에서 신의 한 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전투력은 공군력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는 공군력이 한국과의 국방체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공군은 현대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넓은 범위를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공군 전력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하이로우 믹스 체계입니다. 하이로우 믹스는 전력의 고급 및 저급 전투기를 적절히 배치하여 최적의 공군 전략을 실행하는 개념인데요. 고급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을 탑재하여 높은 성능과 위력을 발휘하며 저급 전투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대량 운용이 가능해 전력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두 요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될 때 공군은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하이로우 체계를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의 하이급 전력으로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F-35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지구 내에서 공군력 상위 10%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의 자랑스러운 KF-21 보람의 전투기 또한 개발되어 한국 공군의 미들급 전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로우급 전력으로는 F-16과 F-50과 같은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으면서도 대량 운용이 가능해 빠르고 유연한 대응 능력을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세분화된 하이로우 체계는 단순히 전투기를 많이 보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항공 전문 매체에 따르면 한국의 공군력 세계 순위는 5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투를 기반으로 한 순위에서는 세계 3위급 전력을 갖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최고의 가동률을 지닌 공군이 바로 한국 공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영국 플라이트 인터내셔널은 한국 공군력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5위로 평가했습니다. 2022년 국방배서에 따르면 한국 공군이 운용하는 공격용 전투기는 총 410여 대에 달합니다. 우리 공군은 수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4세대 이상 최신의 전투기로 제공권 장악력이 뛰어나고 가동률 역시 매우 높습니다. 전 세계 비중으로 따지면 미국이 25%, 러시아가 8%, 중국이 6%, 인도가 4%, 한국이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 가동률 측면에서 러시아, 중국, 인도가 한국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에 실질적인 한국의 순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항공기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가동률은 더욱 높아지고 불함의 개발 완성과 FA-50의 블록 20의 공대공 장착으로 인한 4.5세대 개량이 이루어지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공군력에서의 가동률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지난 7월 10일 미 공군 교육훈련 사령부는 미션 오버 펑션이라는 구호를 새롭게 외쳤습니다. 이는 기체의 개별 기능적 성능보다 임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 즉 가동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미 공군의 장군 헨리 아놀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항상 준비된 기체 한 대가 정비 중인 최첨단 기체 10대보다 낫다는 명언을 남기면서 고성능 전투기라도 즉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로 알려져 있는 미국산 전투기들도 가동률 한계에 따른 비판들을 피할 수 없는데요. 미 합참 의장인 찰스 브라운은 F-35의 값비싼 유지보수 비용으로 인한 낮은 가동률을 지적하면서 보다 가벼운 전투기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8월 22일 더워준에 따르면 미 공군 참모총장 데이비드 엘빈 장군은
개발 중인 6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높은 비용을 비판하며 하이로우의 혼합과 노후화된 F-16 함대를 대체하기 위한 경전투기를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또한 최근 9월 23일 미 넬리스 공군기지 대변인은 F-16에 대한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F-16을 훈련용으로 사용할 시 높은 비용이 부담돼 감축한다라고 했습니다. 가동률은 기체의 결함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훈련 비용, 조종사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 전투기들은 세계 최고 수치인 90%의 가동률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고 있습니다. 지구상 최고의 가동률을 지닌 전투기가 한국산 F-50으로 10만 시간 동안 90%의 가동률과 사고 0건을 자랑하였죠. 이에 최근 도입한 폴란드 역시 높은 가동률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3 전술 공군기지에 12대 F-50은 24시간 내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교대로 하루 2-3번의 출격과 6분 이내의 출격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매체 TVP 역시 최근 맺어진 카이와의 계약이 중요한 이유를 두고 전쟁 상황에서 폴란드는 이 전투기를 전 세계 다른 나라가 아닌 자국 내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죠. 현재 한국 기술진들의 유지보수 관련 기술적 노하우가 전수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변함없는 높은 가동률과 성능에 최근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디펜스 아시아 시큐리티의 기사에 따르면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페루 공군은 KF-21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종 후보 선정에서 라팔과 KF-21이 선정되었는데 매체는 KF-21을 두고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성능은 4.9세대 전투기에 더 가깝다며 4.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는 것은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KF-21은 첨단 지라갈륨 소자의 에이사 레이더와 인공지능이 탑재된 현대식 시스템이 장착되면서도 타 전투기보다 30% 저렴한데 이는 자동화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획기적으로 그 비용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값싸고 품질 좋은 KF-21이 왔는데 안 살 이유가 없다. 높은 유지보수 비용에 허덕이는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초음속 전투기 세트 KF-21과 F-50은 항상 상시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페라리는 가끔 주말에나 타는 것이다. 오늘 한 줄 평. 그래서 내가 페라리를 안 사는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